비보건 추출이라는 것은 원상복귀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가령 현빈이 똑같이 뽑았어요. 제일 처음 연계 현빈이니까 5분의 3만큼 가지고 있을 거야. 동그라미 뽑을 확률이. 근데 동그라미를 들고 튀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들고 튀게 되면 동그라미에서 하나 부족해. 송혜교가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은 4분의 2로 결정이 되는 거죠. 곱하기 좀 나중에 하고요. 영향을 받았죠? 이렇게. 그럴 때는 비보건 추출, 즉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네요. 독립이라는 거는 지금 보건 추출처럼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독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것을 종속이라고 불러요. 종속의 정의는 결국 독립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독립의 대표적인 예는 보건 추출이 있습니다. 독립이 아닌 예, 종속인 예는 비보건 추출이 있습니다. 까지는 정리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곧 설명하게 될 거예요. 곧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네. 자, 여기서 헷갈리는 바는 뭐냐면 배반과 독립 사이의 관계야. 이게 뭐지? 얘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다고? 이게 배반이라는 소리고요. 독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배반이면 독립인가? 배반이면 종속인가? 이게 애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가정 상황은 확률이 0은 아니래요. 0은 아닌 상황인데 배반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사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항상 없도록 강제하고 있죠. 항상 없도록 영향을 받고 있죠. 약간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사건 AB가 배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종속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독립은 아니에요.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됐죠?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개념을 정리하려고 된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 그런 상황이고 저쪽으로 이제 다시 갑시다. 세 번째. 수식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해질 거야. 세 번째를 보면 조건부 확률을 정의를 내리러 갈 텐데 조건부 확률은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인데 단서 조항이 붙어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그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전교생이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데 남자 중에서 하필 수시 합격할 확률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수시 합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 중에서만 수시 합격할 확률 이런 거. 또 남자 중에서만 노란색 모자를 쓸 확률 이런 거. 단서 조항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얘는요 이런 거예요.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어. 일단 가정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이랬거든요. 표본 공간이 여기라는 거예요. 표본 공간이 전체 확률의 전체 집합이 여기라는 거예요. 표본 공간이 여기인데 하필 A가 일어날 확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납득됐어요? 이 부분. 그래서 표본 공간이 전체다 보니까 이렇게 쓰러 가요. 정의예요 이거. 정의인데 이해하기 편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PB분의 P에다가 A 교집합 B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표본 공간이 B니까 PB분의 PA 교집합 B로 약속을 하기로 합니다. 이제 하러 가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PA 바 B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PB를 곱해요. PB를 곱하게 되면 PA 교집합 B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가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야. 용어는 몰라도 좋아요. n드는 곱한다 뭐 이렇게 배웠죠. 걔가 사실은 저랬다는 거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 정의상 표본 공간이 B니까 얘가 분모로 내려와야 하고요. 얘를 살짝 꺾어갖고 교집합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꾸는 방법은 그래요. 그렇죠? 얘를 이렇게 살짝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P에다가 A 바 C 이제 이렇게 묻잖아요. C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표본 공간이 C니까 분모는 PC라고 쓰시고 분자는 P에다가 A 교집합 C라고 쓰시면 돼요.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A에다가 이렇게 지금 썼대요. 어쨌든 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결론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 얘가 이렇게 B를 때렸대요. 그러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래. 근데 만약 A, B가 독립이잖아요. A, B가 독립이라는 소리는 A하고 B는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일어났건 B가 일어나지 않았건 A는 영향을 받지 않아. 된 거죠? 그래서 너는 PA로 그냥 볼 수 있게 돼요. B가 일어났건 B가 일어나지 않았건 A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A가 일어날 확률이었잖아. 그냥 PA로 된다. 정의야. 됐죠? 개념적으로 직관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났는데 B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대. 근데 A, B는 독립이었대. A, B가 독립이면 B가 일어났건 B가 일어나지 않았건 A는 신경 쓰지 않아요. 걔는 PA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확률의 곱셈 정리가 변신이 될 것 같아. 만약 A, B가 독립이잖아? A가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게 되면 A가 B라는 놈이 PA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P에다가 A 교집합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거꾸로 쓰고 있어요. PA 곱하기 PB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독립시행이라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이라면 PA 곱하기 PB로 바로 쓸 수 있겠다. 중학교 때 확률 계산할 때 AND는 곱했잖아요. 계속 독립시행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독립시행이라면 A, B가 독립이 분명하다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라면 PA 곱하기 PB로 계산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사건 A, B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 독립이 아니라면 종속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종속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독립 이야기인데 잠깐만 독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다 예를 잠깐 좀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익히고 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사위를 7번을 던졌대요. 던져서 3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뭐 그럴 수 있잖아. 주사위를 7번 던졌는데 3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일단 첫 번째 딱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왔다고 해서 뒤에 두 번째 던졌을 때 3의 눈이 안 나오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영향을 받지 않죠. 매시행이 독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ND로 연결되어 있으면 곱할 생각인 거거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3의 눈이 안 나오는 거를 X라고 하자고. 그럼 3의 눈이 3번 나오라는 얘기는 연달아 3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 안 나왔겠죠? 혹은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돼요. 쭉 가서 계속 안 나오다가 여기 연달아 뒤에 3번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됐죠? 첫 번째 상황을 보자고. 3의 눈이 나왔고 AND 나왔고 AND 나왔고 AND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 독립이잖아. 매시행이 독립이니까 AND는 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을 확률로 써보면 3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잖니. 6분의 1을 연달아 3번을 곱했고 안 나올 확률 6분의 5를 연달아 또 4번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근데 밑에 것도 마찬가지다. 쭉 곱할 거니까 6분의 1 곱하기 6분의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쭉 곱하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6분의 1은 3번 곱했을 거고 6분의 5는 4번 곱했을 거고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전부 다 확률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왼쪽에 있는 것의 개수가 만약에 10개라면 10 곱하기 너라는 소리고 20개라면 20 곱하기 너라는 얘기잖아. 몇 개인지가 궁금해졌거든. 근데 7번을 던져서 3의 눈이 3번 나오라는 소리는 7개의 칸 중에서 3개를 선택한 다음에 동그라미 때려 박으면 되잖아. 그래서 실시 3개가 있어요. 동의하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계산하러 가는 거지. 7C3에다가 6분의 1의 세제곱 6분의 5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 까지도 알게 돼. 이런 식으로 독립시항률을 계산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서 자주 출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독립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여기까지 메모하시고 우리 내일 또 보지 않니? 그치? 내일은 늦게까지 안 할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할게. 알았지? 미안해. 오늘은 미안하고 내일 저거 하면서 정리를 좀 하자고요. 하여튼 뭐 오늘 좀 미안했습니다. 숙제는 복습입니다. 여기까지.